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과 한국 당국이 잔해를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사용한 발사체는 러시아제 로켓과 매우 유사하다며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한의 실패한 위성 발사에 대해 고의적인 로켓 폭파로 잔해를 잘게 조각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발사 후 상승 단계에서 폭발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다면서 북한이 미한 당국의 잔해 수거를 통한 정보 분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켰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 might cut it into many pieces. And the reason for cutting it into many pieces is they want to deny South Korea as much intelligence about their rocket technology as possible. Now, it looks like, we know that South Korea has obtained a large amount of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s rocket technology from the remains of the first stage satellite launch vehicle, the last time they launched it. 포스톨 교수는 또 북한의 위성 로켓이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폭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높은 고도에서 의도적으로 폭파할 경우 잔해들이 낙하하면서 서로 다른 궤적으로 떨어져 수거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높은 고도에서 많은 파편을 발생시킴으로써 레이더 신호가 파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탄두에서 나온 것인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우주 발사체의 비상 상황 통제를 위해 고안된 비행 종단 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북한이 우발적 폭발 가능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내포한다면서 실패 시 관련 정보 은폐가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Most countries don't do that because you run some risk of an accidental detonation, which is what North Korea claims happened to the third stage. It's certainly possible that North Korea did that purpose, just because North Korea is more secretive about this kind of information. 한편 1990년대 유엔 특별위원회의 무기사찰관을 지낸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사용한 1단 로켓 엔진은 RD-250으로 알려진 러시아제 로켓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엔진은 제조가 매우 어렵고 많은 실험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로부터 해당 로켓 엔진 기술 확보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라오스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8일 공개한 라오스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유엔 보고서에 명시된 라오스 내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팀의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라오스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난 2022년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아직까지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당시 보고서가 라오스에서 운영 중인 최소 4개의 식당과 1개의 야시장, 1개의 정보기술 IT 서비스 회사가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것은 2020년 라오스 당국의 해당 식당 폐쇄와 IT 회사의 법인 등록 취소, 북한 국적자 송환 조치 이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라오스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산하 핵실험 감시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매우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갱도와 만탑산에서 더 많은 붕괴를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에 하루 앞서 28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난 6번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에 위치한 만탑산이 상당히 느슨한, 즉 불안정한 상태가 분명하다면서 추가 핵실험은 산을 더 붕괴시켜 인근의 소규모 지진 활동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subsequent test could cause more collapses in tunnels and chimneys and the structures, within that mountain. That is for sure. It would depend how large the test was as to what the secondary effects, might be. We are not into the game of predicting as to how large a test might be, but we know that the mountain is getting more and more fragile.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어 CTBTO가 전 세계 321곳의 관측소에서 핵실험 징후를 24시간 탐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CTBTO는 정밀 관측 시스템으로 풍계리 실험장 갱도에서 암석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계리 이외의 비밀 시설에서 진행되는 핵실험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give confidence to the nations of the world that no matter where or when a nuclear explosion could take place, that we would detect it and we would pass that information on. And so our challenge is to be able to cover every square meter of the planet all the time.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더 이상의 핵실험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날이라면서 북한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ould ask that all countries abide by the moratorium commitments that they have made or the practices they've made not to test. And for North Korea, we would strongly encourage them also to jo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way.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핵 비확산과 군축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very prou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tanding steadfastly with almost every nation in the world in their stand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for ultimate disarmament, global disarmament. When you consider the specific location and circumstances, this is a bold, a strong, and a highly admired posi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taken and consistently taken for many decades.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이고 모두가 계속 추구해야 할 세상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입니다. 유엔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영구 폐쇄된 날인 2009년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국경 개방 공식화와 맞물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8일 VOA에 보낸 관련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한 만큼 박해와 고문, 투옥,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민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국제적 인권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고문과 투옥 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이날 VOA에 자신이 인권 특사로 재직하던 당시 중국 당국자에게 탈북민들 스스로 정착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지만 유엔에서 중국 압박을 계속 이어가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정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박이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아봉 1호와 남포 5호, 금강 1호, 자이저우 2호 등 모두 4척의 북한 선박들이 등록 소유주를 중국 소재 회사에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취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북한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으로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